네, 안녕하십니까. 딜러들의 수다 라이브 고품격 중고차 토크쇼 딜러들의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 명이 빠졌습니다. 마대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. 얘는 항상 뭔가 잘 안 맞아. 손님이 와서 손님 안내 중입니다. 안내를 하고 차를 계약하면 좀 늦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. 오늘은 진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가 뭐죠? 원래 이제 두 분이 나오면은 이제 할 주제를 정했는데 일단 뭐 혼자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 명 없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. 걔는 왔다 안 왔다가 막 그냥 지금 아무 소리로는 방송을 듣고 있겠죠 지금? 안 듣고 있을 것 안 같아요. 듣고 있어요. 지금 몇 명 듣고, 6명이나 듣고 있어.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. 6명이면 그러니까 6명이면 마대표가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말 조심해야 됩니다. 일단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 중에서 단가가 많이 되는 중고차가 있잖아요. 특별히 그리고 감가가 또 적은 중고차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고 네네.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차량에 들어가는 옵션 이 과연 중고차 판매 시에 좀 도움이 될까?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옵션들이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. 일단 그 메모지가 있어야 되겠는데, 일단은 감가가 많이 되는 중고차를 보시면 일단 고가 차량들, 비싼 차량들이 감가가 많이 되죠. 수입 차량, 수입차라든가 새 차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해주는 차들, 그런 차들은 감가가 좀 많이 돼요. 수입차, 국산차도 좀 고가 차량들은 그러니까 연식 1년 지났을 때 30% 빠진다 하면 이제 1000만 원짜리는 300만 원이 빠지는데 2000만 원짜리는 600만 원이 빠지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단가율은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한데 금액적으로 쳤을 때 이제 단가가 좀 많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. 1년에 보통 경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 10%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경차가 요즘에 1,500만 원, 1,60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고 2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예. 그래도 한 20%는 빠지네요. 이 정도 감가가 되고 마 대표가 안 나오니까 한 명이 바로 시청하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. 마 대표 지인인 것 같은데 마 대표는 그렇고 단가가 많이 되는 차 그리고 감가가 안 되는 차 그리고 옵션 도움이 되는 차를 팔 때 인정되는 옵션 이런 건가? 이 차종마다 좀 다른데 일단 감가가 많이 되는 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가 차량들인데 그 중에서 감가가 많이 되는 차들은 이제 수입차죠. 수입차 중에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차들 그런 차들은 감가가 많이 되죠. 예를 들어서 벤츠면 E클래스면 다 E클래스가 아니고 E클래스 쿠페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안 찾잖아요. 그러면 감가가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중고차 사이트에서 많이 없는 차들 내 차가 검색을 해봤는데 내 차가 많이 없어. 그럼 감가가 많이 됩니다.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차들은 감가가 많이 돼요. 감가가 많이 안 되는 차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들이 감가가 안 되겠죠. 감가율이 제일 없는 차는 포터 같은 거, 상용 차들, 포터랑 동거3 이런 거 있잖아요. 1톤. 그런 것들은 역주행이라 해야 되나? 이게 새 차보다 더 비싸게 팔릴 때도 있었습니다. 중고차가. 신기하게. 그런 차들이 있었고. 그리고 경차도 감가가 많이 안 되죠. 경차도 지금 뭐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짜리 차 신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보통 1년 3년 탔다 생각하자. 3년 정도 타시니까 3년 정도 타면 보통 우리가 뺄 때 2천만 원짜리를 1,500이나 1,400에 사거든요. 그러면 3년 됐을 때 30%. 와, 얼마 안 되네. 아주 좋네. 그런 차들이 단가가 안 되죠. 레이, 캐스퍼, 모닝 그런 차들 단가가 많이 안 돼요. 그리고 옵션 도움이 되는 옵션. 이거는 진짜 차종마다 다릅니다. 이거는 옵션이 제네시스급이나 소나타급 이상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. 그게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단가가 좀 됩니다. 이게 없으면 시세가 조금 내려가요. 이게 옵션 가격이 뭐 150만 원이다 치면은 150만 원 이하로 단가가 되는 거죠. 이 옵션을 이런 옵션을 넣는 게 좋습니다.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발음이 잘 안 되네.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거든. 옵션 이름이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 뭐지 전방 센서 있고 충돌 방지 이런 거 있고 이런 옵션들은 무조건 넣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쓸데없는 옵션은 썬루프 같은 것도 넣은 것만큼은 중고차 파실 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필요 없는 옵션은 맞지.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 뭐 휠 업그레이드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돼. 그거에 그 휠이 꼽혀 있다고 막 빠지고 이 휠이 꼽혀 있다고 비싸게 받고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. 완전 기본 깡통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루미늄 휠이 18인치, 19인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감가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. 필요 없는 옵션은 빌트인 캠 이런 것도 거의 필요 없긴 없어요. 근데 사용하시기 또 편하니까 빌트인 캠은 그런 거는 넣으면 쓰실 때는 좋겠죠. 빌트인 캠이 이게 주차고에 해놓으니까 방전되니까 와 완전 방전되더만. 그 다음에 뭐 주요 옵션 되어 있는 게 일단 고급차는 그래요. 그랜저 소나타급 이상은 이 정도 옵션을
넣으시면 좋고,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랑 썬루프 뭐 이런 거를 넣으시면 좋아요.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빌트인 캠이나 휠 이런 거는 크게 뭐 타면서 이제 본인이 만족하려면 넣으면 되는데, 중고차 사고 팔 때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근데 아반떼랑 이제 경차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차들은 신차가를 보통 보고 신차가에서 빼거든요. 그래서 옵션을 넣으면은 넣는 대로 조금 잘 받는 것 같아요. 아반떼라든가. 너무 과한 옵션을 넣어도 막, 그러니까 신차가가 뭐 2천만 원짜리인데 옵션을 600만 원 지났다 해서 600만 원이 다 차를 팔 때 도움이 되느냐? 이게 아니거든. 600만 원 중에 뭐 2, 300만 원치는 중요한 옵션이고 우리가 차를 팔 때 좀 도움이 되는데, 나머지 뭐 300만 원치는 굳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옵션이라서 너무 과하게 옵션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. 근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차 타시면서 뭔가 옵션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려면 좋죠. 그런데 뭐 차를 사고 팔 때는 경차는 이 등급이 있으면 등급이 뭐 차가 다 등급이 있잖아요. 뭐 그 디럭스, 뭐 럭셔리, 프레스티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등급은 제일 좋은 거 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중간 등급 너무 밑에 등급 하시면 타면서도 불편하고 차 팔면서도 좀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. 너무 제일 좋은 옵션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급을 조금 높은 등급으로 하시는 게 경차는 좋지 않나 싶어요. 완전 기본 사양은 구입할 때 좀 꺼려 하죠.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, 새 차를 산다는 지금 기준이잖아요. 새 차를 사놨을 때 감가가 된다는 건 이제 걱정이 되는데, 물론 중고차도 뭐 연식 좋은 거 샀을 때 감가가 뭐 될 수도 있고 한데, 팁을 드리자면은 1년 된 중고차 감가율이 맞냐, 3년 된 중고차 감가율이 맞냐 봤을 때 3년 정도 된 중고차가 감가율이 많습니다. 1년 됐을 때는 뭐 10%, 2년에 20%, 3년에 30% 이런 게 아니라 3년 정도 됐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. 왜냐면 3년 됐을 때 보증기간이 끝나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3년 된 차들이 좀 감가가 좀 되고 가격이 경쟁력이 좀 있죠. 1년 된 차들은 솔직히 나는 새 차 되겠다. 새 차 값이랑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저는 1년 된 차, 중고차, 뭐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이 가격이면 굳이 내가 중고차를 왜 사? 중고차도 내가 오늘 중고차를 샀어요. 2천만 원에 샀어. 그러면 내가 갑자기 차가 필요 없게 돼갖고 내일 중고차를 팔잖아? 그럼 이 사람이 1,800이나 1,900이 1,800 이렇게 매입하거든? 그렇게 지금 단가율이 중고차도 샀다가 바로 팔아도 단가율이 좀 있는 편이죠. 새 차도 마찬가지고 중고차도 마찬가지고. 그렇지. 새 차는 마진 때문에 발생하는 단가라기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새 차 사겠다라는 거를 이겨야 되니까 중고차 매물로 나오면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새 차 안 사고 중고차를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가격이 강가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시세라는 게 형성될 때 좀 찾는 사람이 많으면 시세가 좀 올라가고 좀 들쑥날쑥합니다. 시기도 그렇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캠핑 시즌이다. 그러면 캠핑카가 또 SUV 차량이 또 시세가 좀 신차 파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가 1년이 걸리거나 6개월이 걸린다.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중고차 가격이 엄청 그때 올랐어요. 역주행했어요, 역주행. 거꾸로. 정말 팔렸죠. 근데 그때 끝물에 매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. 새 차가 이제 조금 그게 반도체가 풀리고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데 그때 중고차가 시세를 보고 사신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았어요. 근데 내가 왜 새 차 사? 새 차 가격인데 이러면서 이제 중고차를 안 사죠. 그런데 자기는 매입할 때 벌써 이미 새 차 가격으로 시세를 보고 매입했으니까. 저도 한번 걸릴 뻔했지. 아, 그래서 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 와 샀다가 고생했습니다. 6개월 만에 팔았다가. 일단 팔라고 사왔는데 안 팔린 차들은 미국 차 체로키인가 뭐 그랜드 체로키인가 한 대 있었는데, 이거 한 2년 쥐고 있었던 것 같네. 오프로드 튜닝을 좀 해놓은 차인데 고생 좀 했습니다. 국산차는 그렇게 고생 애먹은 적 없는 것 같고, 수입차가 해본 것 같고, 내 말고 이제 주변에 보면 뭐지 수입차 했던 링컨 이런 거, 이게 미국 차들이 약간 좀 애를 많이 먹습니다. 미국 차들 링컨, 그 영국 차 뭐 미니 쿠퍼, 렌즈로버 막 이런 거 좀 연식 좀 있는 것들, 연식 좋은 차들이야 잘 팔리지. 근데 10년 넘은 거 막 12, 3년 된 거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잘 싸게 가져요. 며칠 있다 내일 모레 한 대 매입합니다. 디스커버링 10년인가 20년 건데 연식이 좋아서 큰 걱정은 없는데, 근데 희한하게 차가 뜨면 가격을 좀 이렇게 싸게는 못 낳겠더라고. 이게 한 대에 매입할 욕심에서 그런지 아니면 손님에 대한 내가 좀 뭔가 기대감을 떨어뜨리기 싫어서 그런지 아예 싸게는 매입 못 하겠더라고. 그리고 팁을 한 개 더 드리자면, 이제 새 차 살 때 진짜 영업사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출고 빨리 되는 차들을 추천해 줄 때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색상이 황금색, 뭐 빨간색 이런 차들은 이제 계약하시면 다음 주 내로 출고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안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단가가 엄청 심합니다.
빨간색은 이게 흰색이랑 빨간색 비교했을 때는 진짜 이게 만약에 뭐 소나타만 하더라도 한 2, 300 정도 차이 난다. 황금색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. 할인을 좀 받아서 사더라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간색이나 황금색깔 또 은색도 많이 사시는데 은색도 조금 흰색, 검정색보다는 좀 싸게 매입합니다. 세차 가격은 똑같은데. 그래서 일단은 흰색, 검정색이 단가율이 작으니까 그 차를 추천드리고 경차나 뭐 준중형, 중형 다 똑같습니다. 흰색, 검정색이 단가율이 떨어지고 좀 특별한 차들 소형 SUV나 아니면은 뭐 패스포도 색깔 크게 상관없고 빨간색은 좀 피하십시오. 빨간색은 페라리 빼고는 아마 감가가 좀 있지 않을까. 그럼 지금까지 이제 딱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안 팔리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? 황금색.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. 황금색. 무조건 황금색. 옛날에 한때 EF 소나타 뭐 그 그랜저 XD 현대차 계열에서 그 황금색을 낼 때가 있었어요. 그때 2020년도 막 1999년도, 2020년도 막 이럴 때. 근데 그런 차들은 황금색은 진짜 그 트라드 XD도 하늘 색깔 같은 게 있거든. 하늘색도 우수한 좋다. 하늘 색깔은 절대 사치.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색깔을 얘기할 때는 비둘기 색깔이다. 딜러 전문 용어로 비둘기 색깔이다. 근데 비둘기색은 왜 비둘기색이라는지 모르겠어요. 비둘기색 아니거든. 근데 왜 비둘기색이라는지 모르겠어. 하여튼 비둘기색 안 됩니다. 황금색 안 됩니다. 빨간색 안 됩니다. 은색도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조금 흰색, 검정색이 싫다 하면은 흰색깔 진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. 티타늄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G색깔이라 하죠. 우리가 전문 용어로 딜러들이 G색이라는 G색깔까지는 괜찮은데 완전 밝은 은색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실제로 그럼 비둘기색 차량이 손님이 이제 딱 하려고 하면 많이 깎겠네요. 우리가 매입할 때 네. 많이 깎죠. 많이 깎습니다. 일단 흰색보다는 100만 원 싸야 팔리거든. 100만 원 싸도 잘 안 팔리죠. 차종마다 좀 다른데 일단 비둘기색 차를 사러 가면 이제 차의 그런 컨디션과 이 색 뭐 모든 걸 종합해서 볼 때 이 차 꼭 사고 싶다라는 차가 있고 이거는 나한테 안 팔면 진짜 고맙겠는데 하는 차가 있고 포트는 거의 90%가 흰색, 파란색입니다. 근데 흰색깔 웬만하면 산란 흰색깔 흰색깔이 잘 팔립니다. 파란색보다는 흰색이 훨씬 낫지. 왜냐면 이제 상용차로 많이 쓰니까 스티커 같은 걸 붙일 거 아니야. 흰 색깔에 붙이는 그 뭔가 효과하고 파란색에 붙이는 효과하고 다르거든.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가 공사장 때타도 별로 표 안 나는데 그리고 막 철근 싣고 이런 것들을 좀 험하게 쓸 때 좀 파란색을 많이 뽑더라고. 그럼 실제로 그러면 딱 느낌상 파란 차가 상태가 안 좋았다는 느낌이 있겠네요. 맞네. 그러고 보니까 파란 차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매입할 때. 험하게 쓰니까. 그런 것 같기도 하네.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20년 정도 중고차를 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구독자가 늘었어요, 조금. 지금 447명인데 조만간 500명 돌파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방송을 보시는데 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혼자 해서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좀 정보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중고차 감가가 어떤 게 많이 되는지 그리고 직거래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7시 돼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중에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.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시원시원하게 객관적으로 진짜 소비자 입장과 딜러 입장에 딱 그 중간에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차를 뭐 한 대 알아보는 중인데 이 차 괜찮습니까?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. 내가 오늘 이 차를 보고 왔는데 이 차 좀 괜찮습니까? 이런 거 물어보면 저희가 조회해가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봐드릴게요. 타 사이트라든가 어떤 플랫폼에서 봤다 이 차가 그런 이 차 괜찮나 해도 저희가 그거를 딜러 입장에서 내 동생이 이 차를 산다 생각하고 봐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것도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끝나려니까 또 시청자분들이 좀 한두 명 들어오시네요. 8명 지금 계시는데 이제 끝났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라고.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